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육부의 반도체학과 신설과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경남을 포함한 지방대학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에 교수 확보나 시설 투자가 어렵고 또 반도체학과를 신설하더라도 취업 연계가 되지 않으면 학생 충원도 어려워서 수도권 집중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대책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전문 인력 7,000명 양성이 포함됐습니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는 반도체 인재 양성에 있어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랜드 플랜을 해야 된다. 전반적인 그랜드 플랜을 하고 나서 지역적인 부분이 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경남 지역 대학들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경남의 반도체 학과는 모집 정원 39명의 경상국립대학교가 유일하고 인제대학교는 전공을 두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교수 확보와 수백억 원이 드는 먼지가 없는 방, 클린룸 등의 시설 투자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반도체 생산 공장과 전문 인력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반도체 학과를 신설한다고 해도 취업 연계가 어려워 사실상 학생 충원에 불리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수도권에 정설을 한다. 그만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지방을 육성하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반대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도체와 밀접한 화학, 화공, 물리, 재료 등의 전공자를 반도체 인재로 교육하는 방안이나 경남의 거점 대학을 만들어 지역 대학들이 공동으로 실습 교육을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컨소시엄 형태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지역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반도체학과 신설과 정원 확대 방안으로 수도권 대학 4,100명, 비수도권 2,900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부는 이번 달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새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창원 성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지역 주택 시장을 안정세로 본 것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창원 의창구 북면 무동지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520여 가구 가운데 80%가 미분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지만 북면, 무동, 감계지구가 여태껏 부동산 규제 지역에 포함되다 보니 아파트 거래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투기 과열지구로 남았던 창원 의창구.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투기 과열지구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 18개월 만입니다. 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창원 성산구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창원 성산구는 아파트 거래 가격 지수 등이 오른 탓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규제 해제로 창원 의창구의 주택거래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등 대출 규제나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각종 규제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원 대원 1, 3구역, 신월 은하와 주공 등 옛 의창구 8개 재건축 단지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경남의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규제 해제에 따른 풍선 효과와 재건축 수요를 앞둔 전세시장의 안정도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들이 또 이 지역으로까지 투기 수요, 즉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몰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지방 중소도시 등 일부 규제 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대락입니다.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1,900여 가구로 지난해 말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현황은 경남이 1,900여 가구로 4월보다 13%가 줄었고 지난해 말보다는 근소하게 늘었습니다.
3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거창국제연극제가 이번 달 거창에서 4년 만에 다시 열리는데요. 거창군과 연극제 집행위원회에 보조금 지급 중단과 상품권 분쟁 소송으로 중단됐던 이 연극제 무대가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서울연극제에서 첫 선을 보인 흑일동전. 흑윤이 홍길동전을 쓰게 된 이야기를 사형당하기 전 자신의 제자이자 왕인 광해군과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사극입니다. 마당극과 연극을 넘나드는 시도가 주목받는 이 작품은 거창국제연극제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연극제 공연을 좀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밤에 하는 공연은 연극뿐만 아니라 뮤지컬이나 음악극 그리고 무용 이렇게 다채로운 걸로 준비를 했고요. 2017년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의 갈등으로 연극제가 2개로 쪼개졌다가 이듬해 집행위원회 이름으로 연극제가 열린 지 4년 만입니다. 이후 상표권 분쟁에 휩싸이면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거창국제연극제. 2020년 거창군이 집행위원회에 10억 원을 주고 상표권을 인수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거창국제연극제라는 그 상표권을 거창군에서 집행위원회에다가 다 법원에서 그 제시한 금액들을 다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화돼서 비긴 어게인 또 다른 세상 꿈꾸는 열정을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보름 동안 거창 수성대에서 열릴 32회 거창국제연극제. 8개 나라 56개 단체가 75차례 공연을 펼치며 30여 년의 역사를 다시 빛낼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며 내륙의 장맛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다만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남 서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거창과 합천, 산청 등으로 5에서 30mm가 예상되니까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우산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어느새 달력도 계절도 모두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무섭겠는데요. 어제 오전에 기해 경남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창원과 김해, 밀양 등으로 일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어서며 무더위에 시달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오늘 경남 지역의 식중독 지수 경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한 음식은 그 자리에서 다 드시고요. 손을 자주 씻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23도 내외에서 낮에는 기온이 빠른 속도로 올라서 밀양과 창녕, 의령의 최고 기온 34도가 예상되고요.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22에서 24도 선을 보이다가 함양의 낮 최고 기온 3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경남 남해안에는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고요. 일요일 오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양의 비가 시작돼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종훈 도교육감과 함께 경남의 18개 시군 단체장들이 오늘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합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열릴 취임식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도민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와 함께 민선 8기 경남도정 비전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창원대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취임식을 엽니다. 경남도의회가 도민 390명을 여론조사한 결과 도의회가 중점 처리해야 할 우선 과제로 경제와 일자리가 28.5%, 복지, 보육, 돌봄 22%로 집계됐습니다. 도의원의 역할은 지역 민원 해결이 41%로 가장 많게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